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1서버 천상천하 동맹에서 제후 동맹에 있는 천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삼국지를 좋아하는 한 명의 유저고요. 제 게임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덱 조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번 강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시즌 3에 추가된 전법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추가된 전법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장수 배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뭐 공식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동맹원들 이런 분들에게 들었던 좀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재 1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즌 3가 진행 중인데요. 추가된 전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전법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병종이라던가 아니면 장수 전승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전법들을 제외하고 획득할 수 있는 사건 전법 세 가지, 솔선수범, 준비 완료, 참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태사자가 많이 쓰는 전법이고요. 명장 안량하고 비장 송헌, 흔히 말하는 이제 5성, 3성 장수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전법입니다. 다른 전법들하고 다르게 오보 상태라는 거를 걸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오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패시브하고 지휘 전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유일하게 그 패시브하고 지휘 전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법이라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는 전법이고요. 이제 봉쇄가 불가능했던 뭐 제갈량의 신기묘산이라던가 사마이의 난고준수 같은 거를 봉쇄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제어 효과에 면역이 있는 조은의 통찰, 대담무쌍을 봉쇄함으로 인해서 통찰도 봉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은 같은 경우에 오보로 봉쇄되고 나서 제어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돌격전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격을 가지고 있는 태사자한테 잘 어울리는 전법이고요. 꼭 태사자가 아니더라도 책략 공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력계, 여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곽가나 이런 쪽으로 주셔도 크게 무방한 전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준비 완료 전법입니다. 황건적 토벌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전법이라 재료로 들어가는 애들도 황보숭, 노식, 주준, 하진 이렇게 네 명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처음에 저는 이 전법을 봤을 때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매턴 발동도 아니고 짝수턴마다 발동이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즌 3 시작돼가지고 개척덱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뭐 흔히 말하는 유비 장비 아니면은 뭐 육손과 법정 이런 조합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조운하고 장비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 전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조운의 이제 능력치 뽕튀기 흔히 말하는 속성 증가의 영향도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준비 완료를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했던 유지력이 보충이 돼서 상당히 큰 의외의 효과를 얻게 된 전법입니다. 시즌3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유비가 없다, 아니 법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법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세지입니다. 이번 강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반동탁 연합에 참가했던 이제 군주들, 조조, 유비, 손견, 공손찬, 원소, 마등 이 장수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꼭 다른 장수가 아니어도 동일 장수 넣어도 되니까 같은 장수 여러 개 있으신 분은 여러 개 넣으셔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법이 시즌3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이제 진영 효과 때문이라도 이제 같은 진영의 장수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같은 진영의 장수가 아니더라도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아닌 다른 부장이 이 전법을 들고 있어도 주장의 액티브 발동률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삼세신의 효과 자체는 주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법이 액티브 전법이거나 돌격 전법일 경우 발동 확률을 최대 16%까지 증가시켜주고요. 부장 2명, 둘 중에서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그러니까 병력이 제일 적은 장수에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한 장수가 주는 피해량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전법 이용해가지고 부족한 발동률을 가지고 있는 주장, 그 주장의 발동률을 올리거나 부장의 피해량을 보충해주는 역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장의 고유전법에만 영향을 간다는 점, 그리고 그 고유전법이 액티브 전법이거나 돌격 전법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구성 시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태진 등장으로 인해서 장수 배치 변화라는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기존 시즌 1하고 시즌 2에서는 그 건물, 진영 버프를 주는 건물들 때문에 동일 진영의 장수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나중에 10레벨을 찍고 나면은 최대 10%까지 증가가 하기 때문에 거의 건물 레벨당에서 10% 하면 고진급. 뭐 예를 들어서 50레벨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모든 스탯이 30에서 40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1이나 시즌 2에서는 되도록이면 같은 진영의 장소를 구성을 해라 라는 게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삼태진이라는 전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진영을 상관하지 않고 전법의 조합으로만 이제 보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돼서 효과가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최고의 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태진 진용 예시인데요. 흔히 말하는 티어 덱이죠. 가후, 조운, 좌자로 구성된 덱이고요. 지금 이 전법 같은 경우에는 천하무적이 조운에게 천하무적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티어 덱에서는 천하무적 대신에 와신 상담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실제 티어 덱이 되겠죠. 이게 시즌 3에서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가오가 가지고 있는 사별삼이라고 좌자가 가지고 있는 금단의 비술 조합으로 가오의 생존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가오의 신기막측하고 뒤섞인 위설을 가지고 혼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적들을 적의 공격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기막측 자체가 적군과 아군에게도 걸릴 수 있는데 조운 같은 경우에는 대단무쌍에 의한 통찰 효과로 혼란 효과를 무효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합이 맞는다고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거는 시즌 1에서 보여줬던 제갈량 좋은 유비 조합이 생각날 정도로 거의 상성이 안 보이는 그 정도로 이제 생각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덱이라서 시즌 3 구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즌 3에서 해당 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1월 비급이라고 하죠. 그거에서 나왔던 조합 중 티어 덱으로 나왔던 육손 제갈량 좌자 조합입니다. 이 조합도 아까 전에 봤던 가우 좋은 좌자 조합처럼 사별 3이라고 금단 비술로 주장인 육손의 생존율을 확보를 하는 조합이고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갈량을 기용해가지고 액티브 전법을 쓰는 가오를 저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액티브 전법을 쓰는 장수들을 좀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조합인 거고요. 추가로 화소연형 자체가 어느 정도 확률 발동인데다가 그 발동률을 올림으로 인해서 육손의 피해량을 극대화시킨 그런 조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량으로 가우를 카운터 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붙었을 때는 혼란 효과 때문인지 승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우 좋은 좌자 조합 제외한 나머지 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덱이라서 이 부분은 또 상당히 고려해 봄직한 진용이 될 것이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중에서 시즌3 개척덱에 육손하고 법정을 사용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개척덱을 그렇게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환도 쉬운 편이라 그 전환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해당 진용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진용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포 능통 곽가 조합인데요. 흔히 이제 얘기하는 여포 태사자 곽가 조합하고 차이는 뭐냐면 능통의 고유전법 때문에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티어덱 두 가지, 가후, 조은, 좌자조합이나 육손, 제갈량, 좌자조합 모두 모면 효과를 이용해서 주장의 생존율을 확보를 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 모면 효과를 카운터치기 위한 필충 효과를 노리고 구성한 조합입니다. 능통 버프 자체가 자신하고 다른 장수 한 명에게 선공하고 필충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이 필충 효과가 50% 확률이지만 주장인 여포에게 들어갈 경우에는 오면 효과를 무시하고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진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태사자 같은 경우도 능통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필충 효과가 없다 보니까 모면덱에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고요. 태사자를 이용한 조합도 강력하긴 한데 결국에 이제 개인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조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수 조합이 좀 많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뭐 능통을 못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태사자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장수가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조합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장수를 가지고 조합을 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그걸 따라가는 게 물론 강력하긴 하겠지만
자신만의 덱,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개에도 적었지만 여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포를 사용한 덱을 무조건 구성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보강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청강화 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수를 활용하기 위한 장수 구성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법의 종류하고 발동 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장수의 전법을 구성하실 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세요. 전법의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지휘, 진법, 병종, 패시브, 액티브, 돌격, 내정 이렇게 있는데 내정 같은 경우에는 전투엔 상관없으니까 제외를 한다고 치고 발동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시브, 진법, 병종, 지휘, 뭐 이렇게 액티브, 그 다음에 돌격. 돌격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발동이 되고요. 패시브, 진법, 병종, 지휘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 단계. 전투가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에 전부 발동이 되고 나서 전투 이제 턴을 주고받게 되는 거고요. 장수가 기본적으로 액티브 전법을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되면 돌격 전법도 마찬가지고요. 위에서부터 발동을 하게 됩니다. 고유 전법, 제2전법, 제3전법 순으로 발동을 하게 되고요. 액티브 전법을 모두 발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반 공격하고 돌격 전법이 발동이 되니까 전법 배치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어떤 이제 부가 효과, 조건이 있는 효과들이 전법들이 있어요. 뭐 허방일 때 추가 효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무장 해제가 있을 때 공포를 추가로 건다거나 이런 순서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치 순서는 좀 주의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은 이제 상태 관련한 건데요.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태는 크게 5가지가 있고요. 속성 상태라고 하는 이제 능력치에 관련한 이제 상태가 있고요. 이 부분은 흔히 말하는 무력, 지력, 통솔, 속도, 매력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주는 상태이고요. 흔히 말하는 조은의 대담 무쌍, 모든 능력치를 올려주죠. 아니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별 3일이나 그 좌자의 금단의 비술처럼 모면 확률을 올려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이제 속성 상태에 해당하는 전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 상태인데 요거는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턴당 들어가는 연소나 수공, 중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급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턴당 발동을 하게 되고 중첩이 불가능한 대신에 갱신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중독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중독을 걸게 되면 다른 사람이 A라는 장수가 걸었던 중독은 없어지고 다음 장수가 걸었던 중독으로 갱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 상태이고요. 이 기능성 상태는 특수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뭐 흔히 하는 태사자의 연격이라던가 적군자의 방어 부여라던가 말했던 능통의 선공이나 필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중첩은 되지 않는데 중첩이 되지 않지만 중첩이 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이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중첩될 경우에는 효과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면율 같은 경우에 차별 3일에 30%, 그 다음에 금단의 비술에 35% 이런 식으로 중첩이 돼가지고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PR 확률이 올라가는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갱신은 이제 되지는 않고 출처가 그렇죠. 출처가 다르게 갱신되지 않는 게 이제 이거의 주요 효과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제어 상태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공포로 인해서 행동을 못하게 된다거나 허방을 통해서 상대의 전법을 못 쓰게 된다. 상대가 일반적으로 랜덤한 상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을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특수 상태는 거의 보기 힘든 애들인데 제갈량의 신기묘산이나 전리의 고지항례처럼 뭔가 전법으로 인한 특수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전법의 조건이나 피해를 부여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실 경우에는 상서대에서 상태라고만 쳐도 다 나오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검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법 배치 예시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순서대로 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패시브 효과는 액티브보다 먼저 발동하기 때문에 위치에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대륙의 위세, 적진 함락순으로 액티브 효과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미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칸이나 세 번째 칸 어디에 있던 간에 크게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장비의 경우가 이제 예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장비가 두 번째 칸에 낙공이 있고 세 번째 일망타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망타진의 공포부여 효과에 허망이 있는데, 만약에 일망타진이 두 번째에 있게 되면 일망타진이 먼저 발동을 하고 낙공이 그 다음에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일망타진의 조건 부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낙공이 두 번째에 있어야 순서대로 낙공이 먼저 발동을 하고 일망타진이 발동을 해서 상대에게 공포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순서가 짜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법에서 배치 순서에 좀 주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능력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무력, 지력, 통솔력 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기 피해, 책략 피해 아니면은 상대의 무기 피해에 대한 방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세요. 탱커라고 흔히 말하는 장수는 통솔을 많이 올리는 편이고, 무력을 많이 찍어서 무기 피해를 극대화한다거나 지력을 많이 찍어서 책략 피해를 극대화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속도에 대해서는 몇몇 장수 제외하고는 거의 안 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좀 많이 중요한 능력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는 장수의 행동 순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속도가 제일 높은 장수부터 순서대로 저가 구분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단 예외가 이제 선공이 있을 경우고요. 선공이 있으면 먼저 행동을 하는데, 선공 여러 명일 경우에는 선공 있는 애들끼리 중에서 속도 순서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속도가 좀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나중에 가면 모두 다 50렙이 되고 모두 전법이 다 최고가 되고 10렙까지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한 티어들끼리 붙었을 경우도 동일 전법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공 필승이라고 하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유리하게 됩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 유비관우 장비 조합이라고 하면, 내 쪽에 있는 유비관우 장비가 속도가 높아서 상대보다 먼저 행동을 하게 되면 느린 쪽은 제어 효과를 전부 다 얻어맞게 돼서 승률이 아무래도 먼저 행동한 쪽이 압도적으로 높게 됩니다. 거의 피해를 받지 않고 먼저 행동한 쪽이 이기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높은 쪽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전투 시에는, 그러니까 개척 시에는 일반적으로 무력, 지력, 통솔력에 많이 주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PVP, 그러니까 다른 이제 유저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 속도에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대기를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랭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속도에 모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덱을 구성을 할 때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속도의 중요한 부분은 내 장수 간의 전법 시너지에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전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비관우 장비에서 장비가 낙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망타진만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먼저 관우가 이제 일망타진을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해줘야 일망타진 이후에 장비가 행동을 하면서 상대들에게 공포 효과를 걸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것처럼 뭔가 뒤에 행동하는 장수의 전법의 발동 효과, 추가 효과를 이제 노리고 먼저 행동하는 장수가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속도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속도가 좀 여러 가지 전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장수 진용을 구성하실 때 많이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는 기본적으로 장수의 스테이터스를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물들, 흔히 말하는 무기, 방어구, 기마, 그다음 보물, 네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조절해 주는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해하기 쉬운 용어인데요. 이 첫 번째는 지휘관이라는 용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병종전법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마등이 서량철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서량철기의 지휘관이 마등일 경우에 뭐 추가 효과를 받는다. 아니면 백마의종의 지휘관이 공손찬일 경우에 발동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있는데요. 이 지휘관이라는 거는 그 현재 구성한 장수 진용의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병종전법을 가지고 있는 장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등이 서량철기를 가지고 부장에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추가 효과를 받게 돼요. 기본적은 이제 25%인데 속도에 비례해서 30% 이상 회심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 여부에 상관없다는 부분을 모르시고 굳이 마등을 주장에 넣으시는 분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찰인데요. 통찰이 모든 제어 상태의 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버프 디버프를 무효화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삼국지 게임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어 상태의 면역이기 때문에 아까 상태 5가지 중에서 말하는 속성 상태나 지속성 상태, 능력치의 증감이라던가 연소, 중독, 패배 등의 효과에는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전부 그거에는 그 전법의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면율인데요.
요 모면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식률이나 이런 것들은 하변산, 그러니까 뭐 어떤 A란 전법에서 15%, B라는 전법에서 10%라고 증가가 한다고 하면 총합 25%가 증가를 하는데, 모면율 같은 경우에는 고변산으로 계산이 돼요. 아까 이제 티어덱이라고 하는 가후, 그다음에 조은, 뭐 자자조합 이런 조합에서 사별 3일에 30%, 금단의 비술에 35%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합전산으로 65%가 뜨는 게 아니고요. 구변산으로 해서 뭐 맞을 확률 70%, 그러니까 사별 3일로 이제 피할 확률 30%니까 얻어맞을 확률 70%에 금단의 비술로 35%, 맞을 확률 65%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변산으로 54.5%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정보에서도 그렇게 구변산으로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이게 고변산이다 보니까 그 경서에서 있는 신선 효과, 그 6% 효과 같은 경우도 고변산으로 같이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은 경서나 전법 구성할 때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어하고 모면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인데요. 방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상대의 공격을 막았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인데 횟수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몇 회 방어, 1회 방어, 2회 방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모면은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라는 개념이라서 확률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뭐 30%, 35%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상대의 공격 피해를 무시한다라는 점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방어는 상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막아낸 거기 때문에 공격자의 돌격전법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돌격전법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그 돌격전법까지 추가 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모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공격을 아예 회피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돌격전법이 발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공통점은 둘 다 피해를 방지를 하지만 피해만 방지를 한다 뿐이지 상대의 이제 제어 효과, 뭐 허망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가 효과들은 그대로 맞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모면으로 회피한다고 해도 들어오니까 뭔가 제어 효과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장수의 고유 전법을 보셨을 때 액티브나 돌격 전법인 장수 한정으로 해서 돌격 전법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야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요. 액티브 전법 중에서 즉시 발동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준비 기간이 있더라도 판세를 뒤집는 그런 전법을 가지고 있는 장수들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시 발동하는 장수들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시즌3의 티어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후나 육손이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는 열연기도 있을 수 있고요. 정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판세를 바꾸는 준비 기간이 있지만 판세를 바꾸는 장수는 개인적으로 관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우로 선택진 덱을 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하실 때는 액티브 효과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장수들 제외하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으세요. 손상향이라던가 이런 장수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 조건 때문이라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수덱, 꼭 이런 삼세진 덱이 아니더라도 어떤 진용을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덱의 컨셉을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포를 사용하는 덱을 무조건 만들겠다라거나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모면에 대해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덱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컨셉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거를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여포 능통 각가조합 같은 경우도 여포를 일단 사용하고 싶어서 여포를 넣고 그 여포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각가를 통해 시식이 제어, 그러니까 통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각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면 효과에 대한 카운터로 눈통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히는 경우거든요. 아니면은 아까 전에 있던 육손 제갈량 자자조합처럼 자신이 개척되기 육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환이 용이한 육손 제갈량 자자조합으로 하나씩 바꿔가면서 맞춰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제 어떤 테크트리라고 할까요?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포 능통 각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예시로 뭐 능통에게 용감한 자태와 기묘한 계책을 줬지만
꼭 이대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능통이 자신에게 성공하고 필중이라는 두 개의 이제 버프를 받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기묘한 계책 대신에 와신 상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용감한 자태 대신에 다른 제어기, 수출용 약탈이라던가 그런 거를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어레인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1번 내관한년입니다. 소과금러나 아니면 무과금러를 위한 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덱이라는 게 많이 알려진 원주장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 1덱 1군 덱 하나. 이제 요런 식이다 보니까 보라색 장수들 혹은 한 개의 황금 카드 장수나 나머지는 이제 보라색 장수로 대체를 하다던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덱을 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알고 계신 지식이라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저도 이제 같은 동병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소가금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덱을 짜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원소, 주준, 장인 아니면 시즌2에서 쓰는 원소, 진궁, 주준 이게 흔히 말하는 무소가금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덱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법에서 보면은 주준의 피해 자체가 상대의 이제 능력치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피해거든요. 진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진급이 좀 덜 돼 있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방어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얘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 황금색 장수 하나와 보라색 장수 여럿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보실 거는 병종 그 적성이라고 판단을 해요. 적성에 따라서 능력치가 뭐 20%에서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적성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선인덱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성 A 이상인 장소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법 간의 시너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수 풀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뭐라고 딱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예.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을 보고 이제 2년에 맞춰가지고 장수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2년의 버프마다 다르겠지만 2년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병종이나 적성에 맞추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년 버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2년 버프가 다 안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컨셉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내가 이 덱을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간단한 예로 시즌 1하고 2에서는 다른 것보다 최우선이 아까 말씀드린 진영 버프 그것 때문에 동일 진영을 맞추는 게 최우선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종 적성을 위주로 맞춰주시는 게 그 다음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마등, 마초, 마운록 같이 이제 마시 일가라고 하죠, 흔히. 그 마시 일가를 구성해서 나오는 인형 버프가 이 턴까지 두 번째 턴까지 필중 버프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이번 시즌에 모면을 쓰는 덱에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카운터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명한 덱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티어 덱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능만을 놓고 나는 성능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티어 덱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티어 덱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만의 덱을 구성하는 게 그 이 게임의 나름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덱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쇠랑철기 같은 경우에는 25% 확률이지만 두 배의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다음 목표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장수의 무력을 올려주고 돌격 첨부의 확률을 올려주는데요.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후표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안정성이 아니라 극단적인 피해,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좋다라고 하면 쇠랑철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개인 취향을 따진다 그러면 쇠랑철기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티어 덱에서는 안정성을 중시해서 후표기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개인 취향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묘신이 정욱
가후, 각각 이런 우리나라 책사들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전법인데요. 지금 현재 나온 예정장수 순욱을 제외하고는 정욱, 가후 각각 3명이 있는데 이 3명 중에서 정욱하고 가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역할을 많이 맡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은 아무래도 좀 아군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될 거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종전법, 상병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우가 주장으로 가서 가우에게 선공을 주기 위한 팔목금세진 같은 걸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전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답이 있다라기보다 내가 이 전법에서 어떤 효과를 노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병을 이용해서 아군, 부족한 가우나 정우 각각의 생존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상병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장인 가우에게 성공 효과를 줘서 먼저 혼란을 벌겠다. 이걸 노리고 팔목 분체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거를 이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쓰겠다라는 게 결국 최종적인 이제 정답이 되는 거라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거를 주력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하는 마음 효과 자체가 연소의 일정 확률로 연소의 지속 효과를 1턴 늘려주는 건데 이 수능하는 마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육선의 화소연형의 이제 추가 효과 조건 때문입니다. 화소연형 자체가 연소를 부여하긴 하지만 추가 효과로 내가 부여하는 대상에 연소 효과가 있으면 적군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연소가 걸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대가 3턴 동안 지속되는 것보다 지속 시간이 한 턴 늘어나서 4턴 동안 지속 시간이 있을 경우가 내가 연소를 걸었을 때 상대가 연소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병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병사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30% 확률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강력하다고 하는 가후 좋은 자자덱. 이 경우에는 통찰 전법을 쓰는 게 카운터가 될 거고요. 이 덱 자체가 아무래도 조은의 이제 그러니까 가후의 혼란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피해를 입히는 전법이다 보니까 뭐 곽가의 통찰 효과, 조은의 통찰 효과, 아니면 제갈량의 신기묘산으로 가후를 카운터 치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제갈량과 조은, 그다음에 유비나 그 둘하고 유비나 장비를 쓰는 그런 덱이 카운터 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조자 상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효과を보는 게 가후의 혼란 전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법은 크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상대의 혼란을 아예 내가 안 걸리기 위해서 아군에게 통찰 효과를 부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화를 이용해서 혼란을 푼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2번째 방법으로는 어쨌든 가후의 전법 자체가 다 액티브다 보니까 그 액티브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제갈량의 고유전법인 신기묘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제갈량의 전선주법인 대설전을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후가 주장이다 보니까 장료덱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군에게 필중 효과를 주는 방법을 이용을 하던가 해서 솔선수범이나 아니면 허망, 가오 같은 경우 액티브니까 허망이 되겠네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혼란 상태에 걸린 상태에서 정화를 쓰면 상대편한테 정화를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맞긴 한데 결국에 확률 문제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도 어쨌든 간에 전부 확률이에요. 이게 통찰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통찰 같은 경우 이제 아군에게 부여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시즌 넘어가면은 아군에게 통찰 부여하는 게 있긴 한데 지금 시즌 3까지는 조은의 대단무쌍 제외하고는 뭐 서성이 가지고 있는 혼란 면역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찰 부여는 뭐 곽가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곽가 이용해서 3명이 다 통찰을 가지고 상대를 때리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는 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고요. 마운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시즌2에서 추가된 장수 중에서 의외로 봤던 게 마운록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그러니까 마초, 마등, 마운록을 마시일가를 얘기했는데 필중 효과 때문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오히려 마초보다 마운록이 피해를 더 많이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운록에게 분노의 참을 주게 되면 서주철기 효과를 범위로 때리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체 피해량의 80%를 마운록이 주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마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기당천이나 뭐 위압적인 자태 이런 거 주는 것보다 천하무적을 주는 게 피해를 더 많이 입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마운록을 이용한 덱을 추천을 하라고 하면 마초, 마운록, 마등 이용해가지고 하나 덱을 짜시거나 아니면은 뭐 방덕 이용해가지고 짜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시즌3에서 방덕, 마운록, 마등 이용해가지고 3세진 덱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소리님 말씀대로 이제 서량철기까지 있으면은 진짜 마운록 혼자서 상대를 다 녹여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초, 마운록, 황총, 촉기병 덱도 좋은 덱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3에서는 그놈의 모면 때문에 빗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긴 하죠. 시즌2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어령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동습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밸런스보다는 적성을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습의 적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장수가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장음이 있거든요. 이 장음이 군병 적성이 S고요. 능력치 자체도 통솔력이 더 높은 장수이기 때문에 이 장음한테 동습의 자가치유를 주거나 아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음을 탱커 역할로 쓰겠다 하면은 자가치유하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시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탱커 없이 딜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장음이 불별하게 있으니까 그 연소와 시너지 있는 덱을 그 전법을 구성하시면 될 거고요. 뭐 S급 전법이라던가 A급 전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갖고 계신데 이 중에서는 일단 얘가 쓸 수 있는 거는 쓸만한 거는 이제 백동성강 같은 거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짤 수 있는 덱이 또 뭐 있는지 좀 보긴 했는데요.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제갈 총나라가 지금 제갈량이랑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황색 장수는 없고 여기 아래 다음에 있는 뭐 관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서 좀 짜기가 애매해서 지금 봤던 거는 여기 이제 장수 서왕하고 양장 보라색 장수 중에서 있는 조창하고 여기 보라색 장수 중에서 곽회하고 이렇게 세 명으로 해서 방패덱을 구성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조창이 일정 확률로 허약을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허약 시너지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전법은 서왕에게 용감한 제비를 줘서 이제 스택을 쉽게 쌓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투라던가 아니면은 그 약점 간파라던가 아니면은 정봉이 갖고 있는 백병전 같은 거 주셔도 이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진태양난도 생각을 했는데 유봉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태양난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유봉을 뽑으시면 그 유봉을 가지고 진태양난을 만드셔서 성왕에게 주시면 스택을 잘 쌓으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즌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에게 모면 효과가 쓰는 덱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구성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손상향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능통하고 그리고 태사자나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손권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은데 손권을 제대로 쓰려면은 뭐 손상향을 이용해서 결맹으로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확률에 너무 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가 있고요. 능통하고 태사자 손상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손상향의 궁료의 효과가 능통에 의해서 성공 필중이 부여됐을 때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손상향은 강공 무모를 줘서 최대 5개의 전법 그 패시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궁료이의 능력이 상당히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만약에 능통 버프가 태사자에 들어갔을 경우 그 경우에도 어쨌든 태사자가 갖고 있는 돌격전법 이용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시너지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지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손상향이 능통보다 빨라야 돼요. 이게 손상향의 궁요의 전법이 능통이 주는 지휘 전법보다 느리게 되면 그 손상향의 궁요의에 카운팅이 되질 않거든요. 궁요의가 먼저 전법이 발동이 되고 능통에 의해서 부여가 돼야 다음 공격 시, 궁요의 발동 시에 부여 효과 개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짤 수 있는 덱이 무엇이 있나 쭉 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서왕 이용해가지고 하는 전법이 하나가 있고요. 서왕이랑 조인 학수 이용해가지고 하는 전법이라던가 그래서 방패덱이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경기 관련한 애들이 주로 보이네요. 그 양장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황홀령을 이용해가지고 선공덱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손상향 태사자 능통 말고도 손권 태사자 노숙으로 해가지고 덱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어떤 거 쓸지는 결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상향 태사자 능통을 쓸 경우에는 능통에게 병종이나 집법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태사자는 흔히 쓰는 적군잡이나 아니면 솔선수범 뭐 이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시너지를 누리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덱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여기 여포 열연기 화타로 구성하는 게 제 눈에는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1시즌, 2시즌에는 화타 대신에 좌자를 사용을 했는데 화타를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결국에 상대의 공격을 피해서 내 병력을 보존할 거냐 아니면 공격을 받더라도 구급 효과로 병력을 보존할 거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서요.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른 거라 뭐 굳이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황장이 이제 이렇게 12개 정도 있으시고 나머지는 양장, 내장 뭐 몇 개 이렇게 뒤에 있으신데 물어보신 게 이제 열연계하고 여포의 효과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여포 같은 경우에는 주장 효과가 자기가 이제 천하무쌍을 사용하고 끝나고 나서 무기 피해를 감소시켜 주는 거고 열연기 같은 경우에는 고유전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10% 발동률을 올려주는데 주장이면 15%를 올려주거든요. 열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출병 약탈이나 아니면 낙공 같은 제어기가 많을 경우 이 액티브 효과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열연기를 주장을 주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돌격전법이 강력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천하무쌍이나 이런 거를 썼을 때 얘가 생존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다 하면 여포를 주장으로 주시면 됩니다. 특히 돌격전법 중에 일기장천을 여포에게 주겠다 하면은 그 경우엔 여포가 주장인 게 더 나을 거고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 열연기가 주장이 됐을 때의 5% 확률 차이를 내가 감당을 할 거냐,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포에게 한 표입니다. 두 번째 덱을 짜라고 하면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제갈량 이용해가지고 제갈량하고 유비하고 그리고 임시로 뭐 손권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욱을 넣어가지고 뭔가 다른 시너지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신 덱이 이렇게거든요. 근데 여기 여포하고 열연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환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얘 같은 경우 이 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악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모하고 적진 함락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적진 함락이 있어도 무모가 발동하지 않으면 악진은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적진 함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악진보다는 개인적으로 정욱을 넣어서 기세등등하고 그다음에 혼비백산 이런 것들과 시너지를 이용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정욱의 그 고유전법의 디버프 효과에 이제 들어가는 게 혼미백산에 의한 능력치 감소하고 기세 등등에 의한 무장 해제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에 정욱을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덱에서도 여기서 하나 좀 뭐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포 같은 경우에 날렵한 칼날하고 용맹한 사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용맹한 사수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때리고 용맹한 사수가 발동해서 상대의 통솔력을 감소시키고 날렵한 칼날이 발동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큰 데미지를 주고 이제 순서대로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개 순서를 좀 고려하시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진에게 뭐 분투하고 용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전법이 없을 수도 있으신 거라 어디까지나 있는 구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문무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 문무전비라는 게 어쨌든 간에 내가 무기 피해를 줄 때 무력이 올라가고 책략 피해를 줄 때 이제 지력이 올라가는 건데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증가량이 적은 건 아니라서 넣는다고 뭐 엄청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라 문무전비는 기본적으로 뭐 등에 같이 어떤 책략 피해 주는 전법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 전법으로
아니면은 그 연소 쓰는 애들하고도 많이 시너지가 좋아요. 시즌 2에 화치원료라고 있거든요. 그게 적 전체에게 연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연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 피해를 주는 이런 효과인데, 이게 문무연비 스택 자체가 책략 피해를 줄 때마다 무기 피해를 줄 때마다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적 전체에게 연소를 걸게 되면 한 턴 만에 스택이 3개가 쌓여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단시간에 스택을 확 올려서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리고 쓰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티어 덱에 조조 하우돈 정우 이런 것처럼 하우돈에게 격렬한 설전하고 문무견비를 줘서 하우돈의 지력을 올려가지고 상대 책략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테스트도 해보는 중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자기만의 덱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법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